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는 개똥도 이렇게 쓰면 돈이 된다 라고 하는 개똥에 관련해서 개똥으로 돈을 버는 그런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똥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해서 개똥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미국에서 나왔던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애견을 키우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애견하고 같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가면서 거기서 이제 애견들이 보는 그 대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수거 봉투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의무화가 돼 있듯이 당연히 자기 애견이 싼 똥에 대해서는 변에 대해서는 치워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방치되는 개똥만 해도 연간 1,000만 톤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주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착안한 게 우리 CEO가 80세가 넘으신 우리 식으로 하면 할아버지신데 창의적으로 이런 개똥에 대해서 치워주는 서비스 일명 푸프린트라고 해서 개똥 추적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를 했는데요. 미국의 스타트업 바이오펫이라고 하는 것을 펫이라고 하는 회사가 2011년서부터 강아지의 DNA, 우리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한테는 독자적인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 DNA를 일단 채취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길거리에 버려진 똥을 가져다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똥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개똥을 분석을 해갖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어떤 개인지 찾는 거죠. 우리도 지금 아직 그 의무화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무화돼 있다라고 저 동물농장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아지에 칩을 심어갖고 사람들이 그 개를 버리지 못하게 반려견이나 묘를 키우다가 버리지 못하게 내지는 버렸을 때도 누가 어느 개인지 추적 조사가 될 수 있는 칩을 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강아지가 내가 키우는 개가 변을 봤다. 근데 그것을 노상방뇨하듯이 치우지 않았으니까 그 노상방뇨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에 어떤 겐지를 하는데 무작정 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등록된 그런 어떤 개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무작정 이 동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운 단위로 진행을 한답니다. 타운 단위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가 된 뭐 1,000세대, 2,000세대, 뭐 10,000세대 이런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키우는 개들을 등록을 받는데 칩을 심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의 면봉을 통해서 그 개의 입 안에 있는 DNA를 적하는데 그 전에 그 DNA가 변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내지는 자기 개하고 뽀뽀를 해서 DNA가 이렇게 변색이 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루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채취하기 전에 그런 변형이 안 생기게 이렇게 좀 조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등록을 시켜갖고 이 회사는 아까 보셨던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바이오펫은 개인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뭐, 개 주인 입장에서는 뭐, 일부러일 수도 있고, 내지는 뭐, 그냥 까먹을 수도 있고, 내지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도덕적 해이겠죠. 자기가 키우는 개가 싼 거는 치워야 되는 의무적인 게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 견주는 떠나면, 지역을 벗어나면 되겠지만, 그것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타운 관리자, 아파트 관리자나 어떤 공원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 개똥을 치우는지 안 치우는지 카메라로 찍어가면서 뭐 CCTV를 조사해가면서 이걸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대놓고 이제 싸는 경우도 있지만 풀숲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누적이 됐을 때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내지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어떤 공공장소에 있는 단지를 운영하는 관리를 해주시는 측면에서 이 바이오펫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월정 계약을 맺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 관리를 하면서 어떤 변이 나왔을 때 그 변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 바이오펫에다 보내면 바이오펫에는 이미 그 단지 내지는 공원에 오는 그 개들에 대한 이 DNA를 채취를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변이 나타났을 때 시간이 지난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99.9%까지 확실히 그 개를 찾아낸답니다. 그 개를 찾아서 이 개가 누구의 개인지 늘 견주를 찾아서 그 견주한테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벌금을 받거나 뭔가 청구를 해서 이 단지에서 수익이 생기거나 이런 측면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겠죠. 일종의 CCTV가 많아지면서 제일 활동이 제약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거는 도둑 아닐까요? 도둑? 어딜 가더라도 그 도둑의 영상이 움직임이 다 CCTV에 녹화가 된다면 도둑이 활기차게 CCTV가 없었을 때는 활기차게 돌아다닐 수 있어도 CCTV가 있음으로써 제약적인 요소가 돼서 도둑이 활동하는 것이 적어져서 어떤 뭐 분실을 한다거나 어떤 도둑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줄여지는 효과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이오펫 서비스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변을 봤을 때 견주가 기본적으로 그걸 치우겠다라는 노력적인 걸 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면 공원이라든지 단지 내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런 효과를 유발하고 효과를 찾아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똥 갖고 돈을 번다고 하는 게 제 주제였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바이오펫은 그럼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했더니 2018년도 한 해만 계약이 돼서 매출로 발생한 게 700만 달러라 합니다. 700만 달러. 그걸 하나로 계산을 하면 약 78억 정도라네요. 엄청난 거 아닌가요? 일반 개똥으로 78억을 번다. 이거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의 형태가 어떤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개똥을 관리소 측에서 버려진 걸 채취를 해서 이 연구소 쪽으로 보내면 이 연구소에선 그걸 분석해서 어떤 개다라고 특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단지 이 공원관리자나 이런 쪽에서 그런 문제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뭐 벌금을 부과해서 뭐 돈을 막 정한다 이거보다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무식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자기주의가 강한 견주들. 뭐 상관없어. 뭐 난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 전환을 주기 위해서 당신 개가 이걸 이때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견주가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개가 누구 뭐 순심이가 어디 가서 똥을 쌌는데 그걸 무시하고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가 했다가는 그런 것이 뭐 1회, 2회 적발이 된다 그러면 어떤 페널티를 매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개 데리고 나가 우리 뭐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데 다니시면 다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뭐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뭐 법률적으로 뭐 저거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신호 위반을 해도 경찰관한테 걸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진 않죠. 자기의 도덕적인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안 걸렸을 때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바이오펫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같지 않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똥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잘 볼 수 있는 물이 될 수도 있고요. 물의 어떤 수질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요즘 문제에 담배 피는 거, 공공집행 그 집단 단지에서 담배 피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또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원천적인 소스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회사들, 여러 가지의 아이템들이 있는데 서비스 아이템으로 굉장히 특화되고 매출 대비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수익성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렸지만 이걸 통해서 좀 한번 알아봐서 이걸 좀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왔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로 인해서 이런 것을 바이오펫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그 단지 내라든지 이런 견주, 무감각한 견주들, 좀
의식이 부족한 견주들의 어떤 의식 전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결과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라고 한다네요. 어, 우리도 그러죠. 담배 피다가 내지는 뭐 노상방뇨하다 직접적으로 걸리지 않으면 나 아니라고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증거가 명확하게 DNA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참여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지스럽지 않고 막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파급력이 센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였던 개똥으로 78억 원, 연매출 78억 원, 작년도 대비입니다. 78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이 바이오 펫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바라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이디어 소스를 받았을 때 이것을 내가 이렇게만 생각할 이건 미국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애묘 문화가 굉장히 애견 문화들이 반려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접근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다른 아이디어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아이디어 365 아이디어 소스가 여러분들하고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방송이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매일 방송이 8시 15분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뭐 제 친구들 깜짝 놀라는 그 친구들 제외하고는 괜찮으니까 알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이 좋으셨으면 공유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컨TV는 여러분과 같이 성장하는 TV 아이디어 전문 채널이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엉뚱하면서도 참신하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